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 여는 미래 진행의 오승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취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는 것보다는 경험이 중요하고 또 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글쎄요. 그렇다면 인성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구체적인 취업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포스트의 하정필 이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취업을 잘하려면 우선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연은 뭐 비슷한 주제인가요? 어떤가요? 뭐 저번 시간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보완도 하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이야기라면 정말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스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럼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한 대학의 취업 특강이 계기가 되어 시작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취업 전문가. 500회 이상의 취업 관련 강의와 클리닉을 진행. 현재 취업 컨설팅 회사에 재직 중인 하정필 이사가 바로 그 주인공. 인재개발팀에서 수년간 면접자들을 만난 하정필 이사가 말하는 취업의 정답은 무엇일까? 채용 담당자들은 자기소개서, 면접 답변에 지원자의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진실을 담는 기술은 무엇일까?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이력서에 담아야 할 내용, 면접 때 보여줘야 할 태도 등 취업을 준비하는 이가 갖춰야 할 모든 테크닉을 담은 하정필 이사의 취업 강연. 그가 말하는 취업의 가장 큰 요소는 화려한 스펙들이 요리라면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인격이라는데 삶에서 품어야 할 근본적인 가치를 환기시켜주는 그만의 경험과 바탕, 그리고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까지. 지금부터 하정필 이사의 취업의 모든 것이 밝혀진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에 대한 좀 왜곡된 생각들, 회사에서 판단하는 인재의 판단 기준과 취업 준비생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인재 판단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요약하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과 스펙과 좀 균형을 갖춘 결국 삶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떤 삶을 살 건지 조금 더 나가면 결국 행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까? 이게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항상 관심 있고 바쁘지만 때때로 뭐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뭐 직장 상사한테 또 혼이 나기도 하고 또는 영어 공부하느라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잠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친구랑 술자리에서 뭐 잔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살면 좀 행복할까?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막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시면서도 또 혼자 생각에 잠길 때 어떻게 살면 좀 행복하게 살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주제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 무엇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생각하시면 취업도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가치, 진짜 삶, 참 행복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취업 전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회사의 입장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면접관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우리가 좀 개념적인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간은 좀 구체적인,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뭐 좋은 책을 우리가 읽으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이야기야. 끄떡끄떡. 야, 가슴에 새겨야지.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똑같잖아요.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뭐 예전에 이제 요즘 이제 티벳
같은 오지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삶이 힘들고 정말 바쁜 삶 속에서 뭔가 조금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제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참 행복이 뭐고 내 삶의 가치가 뭐고 어떤 분들은 때로는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뭐 티벳이라든지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좀 머물다 보면 깨달죠. 야,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야, 등산을 하셔도 마찬가지일 거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변한 게 별로 없죠. 티벳에서는 깨달았는데 한국 사회 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어떤 반복이,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의 이야기든 또는 책에서 하는 많은 또 우리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의 것이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뭐 제 말에 또 제 책에 읽고 이제 공감을 하시더라도 현실에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당장 뭐 스펙 쌓기 영어 뭐 하지 말고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 20대, 10대도 마찬가지고, 뭐 30대, 40대, 50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 가장 큰 고민들은 부모님이더라고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이런 학교, 이런 전공을 선택을 했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또는 그때는 내가 원해서 했는데 좀 학교 생활이라든지 좀 하다 보니까 찾았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어렵게 고민해서 이렇게 정말 뭐 예를 들면 간단한 휴학부터 또는 자퇴부터 제가 원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과정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는 이제 좀 그 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은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안정되고 남들이 많이 가는 길을 좀 선택하고 그런 맥락에서 좀 스펙도 많이 높여야 되고 뭐 학벌 중심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스펙이 경쟁이 되어버리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특히 20대가 어떤 선택을 할까. 부모님이 걸려라는 부모님 때문에 또 뭐 가정 어떤 환경도 있고요. 내가 뭐 부양을 해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찾기라는 것은 참 힘든데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쉽사리 그 길을 가기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청년들에게 갈등이 될 때 나의 선택과 사회적인 어떤 그 강요 또는 부모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갈등이 될 때는 저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마라라고 저는 많이 조언을 합니다. 절대는 아직 가능한 한 듣지 마라 부모님 말씀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정된 길, 뭐 이렇게 뭐 뻔한 길이죠. 뭐 그런 길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눈이 동그래지시고 그러는데 저 인간의 정체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효도를 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효도는 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요. 자식된 도리로서 가장 큰 효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 거역을 해라라고.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이 자식된 도리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젊었을 때 한때는 부모님과 의견이 다르지 않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뭐 나가 살아 이렇게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가 살겠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또 뭐 몇 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끊임없이 꿈을 찾고 가꾸시다 보면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그런 길을 가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행복이라 말씀드렸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가능성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속에서. 그래야지 자식된 도리로서 나중에 지금은 좀 갈등이 생기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래서 갈등이 될 때는 좀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거역도 하시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우리 그 젊은이들 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를 둘러보시면 뭐 다들 뭐 그걸 왜 해? 그러면 반항을 하기도 하고 일탈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의 꿈과 가치를 찾다 보면 결국은 성공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먼 나라 이야기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귀담아 듣고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바라보셔야지
자기 소개서를 쓸 수가 있고요.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실 수 있고요. 대답을 제대로 하신다는 것은 지원자의 눈빛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듯이 눈빛이 달라요. 그런 친구들은. 이 친구 진정성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 특히 면접, 채용의 꽃은 우리 면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류 전형만 하고 채용을 끝내버리는 회사는 없잖아요.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서류 전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면접이고요. 채용에서는. 그래서 채용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접관은 결국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이루고 싶은 꿈이 뭘까?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하는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라는 말은 가치와 의미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 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하거든요. 다들 돈이래요. 돈, 일단 돈. 그래? 이렇게 500억 점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래, 뻔해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렇게 일단 쇼핑 위주예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또 뭐 사업을 합니다라고 사업 다 했어요. 성취했어요.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잘 몰라요.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다 이룬 뒤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꿈과 가치, 의미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겠지 정신이에요. 대학 가면 어떻게 되겠지, 취업하면 어떻게 되겠지. 돈 많이 벌면 그냥 행복이라는 게 저절로 오겠지. 뭐 재벌 2세들이 빌딩에서 몸을 던지는 게 돈이 없어서 던집니까? 뭔가 뻥 뚫렸다는 거거든요. 이 가슴 속에. 돈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그 공허함, 고독감 있지 않습니까? 숙명, 운명처럼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일관되게 추구해야 될 내 삶의 어떤 가치, 꿈, 의미, 보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직업과 연관이 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또 정말 현실성이 있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도 그런 꿈과 가치, 삶, 행복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취업 준비하시지 않으면 면접관 눈에서 볼 때, 면접관의 눈으로 볼 때는 로봇이고 ARS고 가식적이고 보여요. 가식 써여져 있어요. 저야말로 준비된 인재고요. 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면접관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선택의 이야기. 시간 관리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요즘에 시간 관리, 시테크 이런 이야기들 몇 년 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시간 관리 핵심은 저는 뭐 긴급도 중요도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긴급한 일만 많이 하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급급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긴급한 일은 스펙 쌓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학점 올리고 뭐 복수 전공을 하고 의학 점수 올리기 긴급한 일이거든요.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가 나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서류적인 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꿈과 가치, 행복 그런 이야기들 하셔야지 나를 말할 수 있다라는. 그래야지 진정성 있는 지원자가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시간 관리는 사건 관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건. 사건이 없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래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사건의 연속이래요. 지금 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녹화장이 시간이 멈춰버린다면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겠죠. 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부동자세로. 그죠? 뭔가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뭐 떨어뜨리고 들고 또 여러분들 눈을 깜빡이고 이게 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사건 관리다. 그럼 이 사건 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할까의 문제거든요. 무엇을 먼저 할까? 다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스트입니까? 뭐 가지 않은 길이라고 이런 뭐 옛날에 아주 뭐 두 길을 가다가 어느 길을 갈까 망설이다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난 이 길을 선택했어. 마지막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뭐 이렇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순간에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시시각각 무엇이 중요한지 내 삶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가치, 행복, 꿈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돼버려 있고 그런 선택 벽돌집
있죠. 벽돌집, 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벽돌들이 쌓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벽돌은 결국 하루하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간순간이고 매 시간 매 시간이고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런 순간순간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들이 모여지면 결국 인생이란 거대한 집이 지어지듯이 그게 저는 인생이고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벽돌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 건지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취업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저당 잡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현재를 즐겨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지만 좀 균형을 갖추실 필요가 있고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로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복학을 할까 아니면 뭐 자퇴를 할까 이과를 선택할까 아니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뭐 공부를 할까 다른 회사를 갈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뭐 자녀의 문제도 결국 선택의 문제고 그런데 진로가 곧 선택이거든요. 어떤 과를 선택할까 어떤 길을 선택할까 부분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로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 방청객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진로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이 우리 길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세요. 길. 그래서 길이 쭉 있고 그 길이 도시의 길도 좋고요. 뭐 아주 그 아름다운 평온의 길도 좋고 길이 있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 꿋꿋하게 어떤 친구들은 막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달려가고. 그래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자 머릿속으로 진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길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 꿈, 행복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진로는 절대. 그래서 길이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저 친구가 예전에는 10m랑 나랑 떨어졌는데 바로 이제 쫓아오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바로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 열풍, 경쟁.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경쟁의 논리, 이런 논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빨리 속도가 지배하는 회사 사회지 않습니까? 속도가 지배하는데 창을 바라보도 똑같은 풍경이고 삶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2시간 30분만 주파를 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빨리 가면 빨리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많이 컸다. 성장이 잘 된다. 기뻐하시는 부모들이 빠른 성장은 곧 빠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은 속도가 아니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뭐 완행버스를 타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마을도 산책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즐기는 시간들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앞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험이라는 부분들이고 그런 좀 여유를 가지셔야지 경험을 비로소 여유 있게 대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삶을 되돌아보고 나를 또 이야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진로는 길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막의 이미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진 아니면 후진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진로 그러면요.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사막에 있으면 길이 없으니까 내 발걸음이 내딛는 모든 길이 나의 선택할 수 있는 360도입니다. 전진 아니면 후진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좀 선택하시기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실 거예요. 길의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가능성은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죠. 길을 그냥 지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 속에서 창의성도 나오고요, 진정성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 꿈, 가치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게 이제 모 대기업의 자기소개서 질문입니다. 뭐 예전 학창 시절, 뭐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둔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고 시도하지 않은 일을 추진하여 성공한 경험 또는 실패한 경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물론 자기소개 질문도 되지만 면접관의 질문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꾸준히 투자하여 자기 개발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이에요. 마지막이네요. 자신의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 또는 활동해 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공통점이 뭔가요? 뭘 묻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회사에서? 경험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경험이 중요하니까 경험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달리 보죠. 왜냐하면 좀 속된 말로 화가 나서 열받아서 우리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 면접관들이 왜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야말로 준비된 인재, 뭐 창의적인 인재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뺏겨서 적은 이야기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너의 생각들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정치가들이 아니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 가슴 감동을 밀려오면서 막 믿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말을 많이 하니. 그래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 좋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런 가식적인 말 하지 마. 필요 없고 너의 경험만 이야기해봐. 그러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볼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소개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경험 위주의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스펙만 쌓고 학창시절 내내 그러면 대답이 될까요? 첫 번째 자기소개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면접을 보더라도 제대로 묻지 않고 고전적인 질문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경험 있습니까? 예.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죠? 왜 묻습니까? 이런 질문. 회사 생활도 똑같잖아요. 아르바이트보다는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는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면 이런 경험,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미리 지레짐작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가장 기피하는 지원자는요. 조금 일을 할 만한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제대로 좀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만둬 버리는 사람. 보통 그렇게 그만두는 이유가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많거든요. 물론 이제 업무 부적응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 이 친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통해서 미래에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회사에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경험 위주로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중요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면 경험 자체보다는 경험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고 경험을 대하는 태도를 세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험을 대하는 태도들이.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경험을 경험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면접관은요 말보다 표정을 믿습니다. 말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앉은 상태라고 이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소개를 멋들어지게 했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야말로 긍정적인 인재고요. 친구로부터 항상 저는 명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회사를 들어간다면 저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원만한 대인관계로 뭐 이렇게 이야기. 제 말이 진실입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뭐가 진실인 것 같아요? 저의 표정이 진실인 것 같아요? 저의 말이 진실인 것 같아요? 저의 말이 진실인 것 같아요. 표정이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면접관은 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눈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말 잘한 친구들 보면 야 정말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래 말은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면접관도 마찬가지.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게 진실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 이제 보통 집단 면접이든 개별 면접이든 들어와서 바로 앉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기실에서 한번 확인하고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확인하고 들어오면 또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본인 확인하는 동안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시 앉아라고 하면 이제 인사하고 앉는데 이때 이 친구가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인성이 참 좋아 보이고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스펙 좋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참 좋은 표정도 좋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느낌들 아니면 들어올 때 우정해서 뭐 거북이 목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표정은 좋은데 몸이 이러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이런 지원자였으면 곤란하다라는.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표정이고요.
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뭐 요즘에 뭐 어떤 뭐 S라인 이게 아니에요. 반듯한 몸. 다리가 아무리 짧아도 괜찮습니다. 반듯한 몸을 가진다. 몸이라는 것은 평소 때 생활 습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허구한 날 게임하면 PC방 10시간씩 이러고 있다가 면접관 앞에서 탁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타난다는 게 골반이 기운다든지 기댄다든지 찌그러 이렇게 삐뚤어진다든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면접관은 말보다 표정보다는 몸을 본다는 거.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앉아 있고 어떻게 서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평소 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평소 때는 하는 뭐 이렇게 몇 년 더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앉을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어떤 습관의 힘이고 경험의 힘이고 그런 게 보입니다. 우리 면접관들은 아무리 정장을 입고 우리 지원자들이 저야말로 준비된 이제 뭐 긍정적인 마인드 하더라도 보여요. 아, 이 친구의 평소 때 습관이 이렇게 살아갔고 그런 추리닝을 입고 부시시한 눈으로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앉아 계시더라도. 그래서 평소 때 저는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중요하다. 이미지 메이킹은요. 면접 때 이미지 메이킹은요. 메이크업 아니에요. 뭐 코디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학생이 예를 들어서 봄이 오죠. 봄이 되어가지고 하얀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평소 때 몇 년 동안 이렇게 로망이었는데 사고 언제 입을까 날이 빨리 따뜻해져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내일 입고 가야 되겠어라고 딱 결심을 하고 이제 옷을 이렇게 그래도 아침에 입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옵니다. 밤에. 아 어떡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 부정적인 마인드. 그 평소 때 어쨌든 아침에 비가 그쳤어요. 그 드디어 첫 손을 보이고 저녁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있고 이렇게 차려입고 가는데 학교 정문을 돌아가는 순간 택시가 지나가면서 물이 확 다 튀겨버렸어요. 흙탕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교시 혼자 이렇게 어처구니 집으로 가실 겁니까? 일단 가까운 화장실 가서 이렇게 좀 수습을 해보시겠죠. 바로 그때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 화장실에. 좋은 아침. 너 옷 예쁘다. 근데 옷이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면. 대부분 이러겠죠. 아 미치겠어. 그 택시기사가 말이야. 내 인생은 항상 이랬어. 되는 일이 없었단 말이야. 하면서 몰라 하면서 막 이렇게 퍼붓듯이 스트레스 해소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너 옷이 왜 그래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기사님이 좀 바빴나 보지 뭐 아침에 먹었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 일상을요. 100일만 그렇게 일상을 보내시면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사를 봐도 스트레스, 모든 게 스트레스잖아요. 학교 가도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부모님 얼굴 봐도 스트레스, 항상 스트레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뭔가.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비판은 하되 항상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스트레스의 어떤 원인들을 나를 단련시키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고 그러면 이제 표정도 좀 달라지고 그게 면접관들이 믿는 진정한 의미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겁니다.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이. 면접 보기 전에 화장실 가서 가나다로 앞에서 해서 있는 표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친구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 면접관들은 판단을 한다는 거. 그래서 참된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펙을 높이 많이 쌓으셔도 인성이 바탕되어 있지 않아서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으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대답을 아무리 잘하셔도 그런 얼굴을 가지지 못하면 성형이 아니에요. 성형수술하면 3개월 정도는 가잖아요. 익숙해지니까 또 똑같아지잖아요. 고치고 싶고. 그게 성형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얼굴을 바꾸면. 그죠? 그래서 얼굴보다 또 중요한 것은 몸이고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는. 그래서 최고의 취업 전략은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보이는 걸로 우리는 판단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듯이 면접관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의 어떤 복합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그게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말보다는 표정, 표정보다는 몸, 표정과 몸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
순간순간 삶을 대하는 것은 집으로 집 벽돌이라는 이야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이야기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2시간 연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행의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상상은 뭐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만든다. 단 원칙은 있죠. 그 상상이 상상을 잘 하시고 나서 상상 끝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늦게 해야 된다. 그대로 그냥 만족하고 희열아 난 행복해로 끝내버려야지 그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가장 우리 한국에서 좋은 회사 뭐 연봉이 10억쯤 되고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칼퇴근하는 회사에 취업이 다 되셨어요. 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3개월 뒤부터 이제 출근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누구시되십니까? 예.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혹시 입사 취소가 아닐까? 아니래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알려줬어요. 하는 이야기가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5천만 원을 오늘 오후에 입금을 한대요. 내 계좌로. 왜냐하면 자, 이 5천만 원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하시고 싶은 일 실컷 다 하시고 그 뒤에 3개월 뒤에 우리 회사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일종의 이제 경력금입니다. 그래서 3개월의 시간이 있고 취업 문제나 뭐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 5천만 원의 공돈이 생겼어요.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나와 버리네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 한번 해볼까요? 이때 아니면 이제 시간이 없을 테니까 지금부터 여행 준비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뭘 할까요? 뭐 신발도 사고 또 뭐 배낭도 사고 그죠? 뭐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 뭐 여러 가지 환전도 하고요. 여행자 수표, 뭐 카메라도 사고, 뭐 캠코더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테마는 뭐지? 혼자 가면 심심해, 뭐 애인도 없어, 사귄 사람 없어, 뭐 그러면 뭐 까짓것 뭐 조각 같은 남자친구 일당 50만 원씩 주고 사서 가죠. 뭐 외로우면 그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정말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했어요. 이 친구가 여행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잘할 수 있을까요?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했는데. 취업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스펙을 많이 쌓더라도 그 친구의 이게 뭐예요? 마인드라고 이야기하죠. 생각, 가치관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취업에 성공할지 그렇지 않을지 갈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스펙과 인성을 같이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빙산처럼 그 안에 있는 내면에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회사는 취업 준비는 최고의 취업 전략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말씀. 그런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래서 삶이 중심이 된 취업 준비가 취업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강연을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물고기에 대한 얘기, 또 진로가 사막이다라는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까지. 네, 왜냐하면 진로 하면 앞으로 가는 길이고 또 그 길 중에서도 숏컷,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막 속에 한 명이 딱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참 와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그 진로, 그 길 속에서 외롭게 정말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채용 현장에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길이라는 이미지는 목표 중심의 인생관이지 않습니까? 목표를 두고 과정은 수단으로 여겨도 좋아.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삶은 목표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 중심으로 보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삶은. 그래서 과정들이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우리 면접관들이 질문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일까? 목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면접관은요. 지원자의 역사를 묻거든요.
우리가 한 나라나 한 지역이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는 현대사를 알아야 되고. 면접관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은요. 입사 후 포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질문 자기소개서 요구하는 것은 과거를 묻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그 과거라는 것은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예. 정말 경험들을 묻는 질문들을 많이 예시를 예. 들어주셨는데 정말 왜 지원서 쓰다 보면 이런 경험은 정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그 클리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네. 이야기를 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하고 깜짝 놀라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험을 내 경험에 가치를 부여해야지라고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뭐 10분 만에 나올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기뻤던 경험이든 뭐 힘들었던 경험이든 계속 되새겨 보시면서 소가 이렇게 그 되새김질 하듯이 네. 끊임없이 돌아보고 되새김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러납니다. 그 속에 있는 그런 것 것들이. 같아요. 예. 좀 그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이 어려서 그렇지 예. 생각해 보면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이미 예.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님께서는 면접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그 지원자들을 상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느끼는 보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람이라는 것은 그 기뻐하니까 네. 일단 뭐 이렇게 통보를 한다든지 또 이 친구 이제 연수 과정에 굉장히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그 삶의 꿈과 희망이 벅차오르고 물론 뭐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좀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그 꿈이 아주 저 친구의 인생 모든 것을 관통하는 꿈은 아닐지라도 과정의 연속인데 그런 그 꿈과 어떤 보람과 같이 기쁨을 줬다라는 것이 좀 보람이었습니다. 네, 이 강연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 면접이 이제는 상당히 중요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면접을 하기 위한 방법들 또 이런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면접장의 모습들을 예를 네, 들어서 예. 말씀을 트렌드라기보다는 뭐 적절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선체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원자 가장 그 힘든 게 잘 되지 않는 골반이에요. 골반을 세우셔야 되는데 자, 가슴 잘 펴시고 표정도 좋은데 이렇게 앉아 있는 지원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골반이 기운. 편하잖아요. 이렇게 앉아 네. 있는 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과장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앉아 있는데 누우신 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골반이 완전히 바짝 세우셔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저는 체력이 좋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 이 친구는 앉은 자세를 보니까 하루 8시간도 못 버티겠어 의자에서. 또는 뭐 집단 면접 40분, 50분 이렇게 가는데 뭐 몸이 꼬인다거나 이런 친구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골반을 세우시고 네. 가슴을 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예. 그렇게 자세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의외로 많아요. 얘기시네요. 예, 의외로 근데 많습니다. 그게 이런 자세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예.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사실 면접 시간이 사실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만이라도 이렇게 좀 긴장을 많이들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럼에도 말씀이시죠.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 예.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추측컨대 네. 게임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게임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PC방 가면 다들 이제 이런 상태로 많이 하시니까 네, 맞아요. 좀 그런 영향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참 자세가 중요해요. 예, 저도 좀, 자세. 네, 좀 각성하고 이런 저도 것좀 뭐 말은 하지만 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예. 또 많은 분들이 정보들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의 스킬, 어떻게 하면은 정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신뢰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정보들이 많이 떠다닌단 말이죠. 그런 거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준비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취업 카페를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바라보는 눈, 뭐 올렸던 글, 댓글들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뭐 좀 방송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말을 그래도 옮길게요. 닥치고 스펙 뭐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닥치고 스펙 뭐 이런 카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생각하는데 기술이나 어떤 팁이나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네. 수가 없고 면접관은 그 어떤 진정성 있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뽑아내고 입사 오퍼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이제 채용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스펙이 중요한 것은 그 서류 전형 당시에 대규모 지원을 할 때 그때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아 이건 아니야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맞아요. 그래서 멀리 보시는 게 원리를 좀 많이 원리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말 잘하는 거는 말 잘한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면접관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 나를 PR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커뮤니케이션 스킬밖에 맞습니다. 없을 거라는 생각도 예,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예. 어떻게 하면 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예를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한 친구는 정말 진정성 있고 진정성 있게 꿈을 찾아서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개도 뭐 40초 1분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았고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렇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보여줘. 그러면 성의가 없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면접관이. 그래서 평소 때는 그렇게 살고 이제 취업을 하는 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그래서 나의 소개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막히게 되니까 또 준비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팁이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뭐 교수님 방을 찾아가든 뭐 성적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든 학교 뭐 행정실을 찾아가시든 또는 뭐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은 분 여자친구 집 남자친구 집 뭐 이렇게 가시든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 나 좀 예의를 갖추어서 누군가를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 이게 면접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표정과 어떤 몸과 말을 그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한 줄 사러 갈 때도 아, 이분이 나의 면접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하며 그렇고 그죠? 네, 나가실 때도 또 안녕히 계십시오. 표정도 밝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 나의 면접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긴장 완화에는 뭐 최고의 방법이겠군요. 최고의 방법이고 네. 삶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생각을.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또 원칙에 보니까 YB 뭐 이런 원칙도 있던데 이게 뭘까요? YEB라고 뭐 제가 책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Y는 이제 your story, 나의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뺏기지 말고. 근데 나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그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국민은행, 뭐 큰 은행, 모 은행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저는 뭐 국민은행에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통장을 만든 것이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기 위해서 꿈을 좋습니까? 네. 예, 우리 국민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정말 화가 나죠. 아, 그런가요? 또야? 그 친구 국민은행 떨어지면 농협에, 뭐 축협에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초등학교 손잡고 처음 통장을 만든 것이 식상하다는 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상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진실이라고 설득하는 방법이 이거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손잡고 처음 통장을 만든 것이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example이 나오면 에피소드. 예를 들면 그때는 뭐 86년 몇 월 며칠 무슨 동에 무슨 지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간다면 그때 창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분 지금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누구누구였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식상한 이야기지만 진짜인 것 같은 걸 설득하는 방법이죠. 그 스토리에 살을 붙이니까 정말 이게 진정성이 생기는군요.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YEB니까 for the job, 직무랑 연관을 시키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YEB 방법. 원칙이 나왔는데요. 이때쯤 우리가 항상 출연해 주신 강연자분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방청객분들께서 하정필 이사님께 가장 궁금한 질문
3개를 뽑아주셨거든요. 예. 지금 이사님께서는 500여 이상의 뭐 취업 특강도 하시고 여러 취업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먼저 이사님 그냥 개인적으로요. 예. 어떻게 대기업 의 문을 넘을 수 있었는지 그 성공담 좀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시대요.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네, 저번 시간에 이어 이 사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이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아마 예, 좋습니다. 네. 책에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학점도 굉장히 낮아요. 뭐 3점대 중간이 조금 모자라는 그럼 많이 아주 모자라시네요. 저질 스펙이죠. 네. 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없었어요. 아예. 저는 화가 났어요. 그 20살 때부터 네. 우리 서구권 친구들은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오로지 이제 청춘을 바친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질 스펙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우리 과에서 2번째로 취업이 되어서 열심히 이제 스펙 쌓기 하는 다른 그 친구들에게 절망감을 또 안겨줬어요. 웃으며 보셨겠죠. 예, 인생은 뭐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뭐 운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뭐 제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제가 이제 많은 자소서를 보고 면접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합격을 했는지 그런 저질 스펙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 때도 방황하는 영혼이었고 어떻게 살지 뭐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고 그때 정말 암울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일단 좀 졸업을 늦추고 싶고 뭐 여러분들이 그러하듯이 많은 생각하듯이 여행을 다녔어요. 카이로 들어가서 런던에서 한 4개월 뒤에 나왔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여행하면서 제 삶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 건가 막막함 속에서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유가 생겼어요. 할 이야기들이 제 삶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생겼고 제 삶의 이유가 생겼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소개에서 그냥 진솔하게 담았고 면접 때 면접관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진솔하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뭐 가식적인 이야기해야지 막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제가 볼 땐 참 소중했던 하고 싶은 말이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저의 진정성을 네, 뭐든지 이렇게 항상 진정성을 가지려면 솔직해야 되겠군요. 답변도 좀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요. 네. 저는 오늘 솔직하게 하겠지만 우리 취업준비생들 면접을 볼 때 너무 솔직하시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하얀 거짓말은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엊그제 채용 공고가 떼어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솔직한 거잖아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조금 하얀 거짓말 하시는 예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 이러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어떤 약간의 하얀 거짓말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면접할 때 말보다는 표정이 중요하고 예. 그보다는 이 반듯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예. 말 속에는 상당히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참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컴플렉스는요, 외모 컴플렉스는 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형을 하든 뭐 그게 처음에는 수술이 만약 성공적이었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다음날같이 그 일주일, 한 달, 2달 사이 익숙해지니까 마음이 또 똑같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고 모 학교 모의 면접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의 면접을 보는데 한 남학생이 키가 16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쓰러울 정도로 작은 친구였고 이 친구가 이제 모의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 딴에 당당하게 하는데 평소 때 그런 어떤 주눅 들고 이런 것들이 다 배어나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그렇게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다 초월했습니다라고 이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감동받는 거거든요. 면접관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큰 장비를 다룬다거나 그런 직무가 아니면은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모 컴플렉스, 나는 뭐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어째, 뭐 이게 치명적인 것 같아, 빨리 뭐 알바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만 손을 보면 어떻게 될 텐데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런 어떤 극복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고 면접관도 물어본다는 것.
성격의 단점이 뭐죠? 어떻게 극복하셨죠? 뭐 이런 부분들 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보통 바뀌기 때문에 참 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보면 진솔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진솔한 질문들. 네. 요즘 취업 대란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아니면 저도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좀 물어보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뭐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참 대답을 많이 해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좀 짧게 보는 한치 앞만 보는 어떤 삶의 태도거든요. 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그동안 개념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그 취업의 정답 후속편 실전편을 쓰느라 이제 뭐 어떤 산사에서 이렇게 겨울에 작업을 했는데 그때 템플스테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 뭐 S 대기업 누구나 선망하는 쪽에 이제 마케팅 쪽에 이렇게 그 하시는 삼성전자에 다니신 분이었는데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대기업에 좀 있어봤고 그 친구도 이제 다니니까 통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3년만 더 다녀보자라고. 우리는 알거든요. 그 생활들이 어떤지. 그렇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선망하지만 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자부심 가지신 분들 있겠지만 겉에서 보는 거랑 또 안에서 일하시는 거라는 것은 뭐 다르다라는 말씀. 그리고 조직이 크면 클수록 좀 그런 경쟁에 이런 부분들이 좀 첨예화되기 때문에 극복이랑 다르다라는 말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LG노로 삼성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공감하고 그러다가 한 분이 이제 옆에 이제 그 합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명함을 주니까 와 좋으시겠다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 우리 시청자처럼 취업 준비생처럼. 그런데 우리는 씩 웃었죠. 이거 보세요. 똑같은 반응이죠라고. 해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선망할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때 제가 진로를 바꿔도 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는 방법들이 대기업은 무조건 뭐 좋지 않다가 아니라 맹목적인 의미로 선망하는 게 아니라 좀 그 힘든 부분 그리고 어두운 구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삼성을 LG를 현대를 가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만의 정말 진정성이 있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CF 광고를 보고 이미지를 보고 1등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원 동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네. 면접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예. 왜 예, 그렇게 현실을 좀 지원을 해야 알고 하는지. 지원하면 좋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려고 오늘도 정말 눈물과 열정을 보이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준비생들이 힘들어요. 현실 속에서는 뭐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택의 순간에서는 좀 이기적으로 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사회적 가치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사회는 참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나의 진정한 행복인가?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 쇼핑하고 막연한 어떤 그 선망이 아니라 참 행복이 뭘까? 제가 이기적으로 사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국 철학자 중에 이제 고대에 뭐 춘추전국으로 기획을 하는 양주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열자라는 책을 보면 양주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어떤 철학을 이야기했는데 나의 트럭, 머리털, 트럭을 뽑아서 세상을 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철저한 이제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제 철학. 그 사람은 이제 이런 논리예요. 나의 이 트럭 하나도 정말 소중하게 대하는, 함부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천하를 구한다고 해도 함부로 뽑지 않는 이런 마음,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산다면 나의 트럭조차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도 어떤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할 거다. 그래서 천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의 몸,
너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기적으로 좀 변하셔라. 그래서 참 행복을 좀 찾으시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좀 행동을 많이 하시면서 되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또 숙성도 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 항상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는 그런 분으로 계속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업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강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그 취업의 전략은 아무래도 정말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행복한 삶인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식적인 준비보다는 정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유엔 초대석 오늘 이 순서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참 취업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큰 화두고 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고 20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을 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너무나 힘든데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를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좀 힘들지만 스스로 믿고 사소한 경험이지만 그 속에 있는 가치와 의미를 끄집어내시고 그런 좀 노력들, 그런 의미의 발견들 각자의 삶, 각자의 일상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태도들이 결국은 자기소개서, 면접,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작성하고요. 면접 때 진정성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문제는 정말 주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의 문제는 가볍게 생각을 하면은 쉽게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문제는 진지하게 느끼고 그럼으로써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하는 그런 또 가치가 길러지기도 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저는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0대든 50대든 20대든. 그래서 이 사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방법이야말로 나를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또 인재로서의 기본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